반갑습니다. 기후변화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 임헌호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솔직히 쑥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저와 본 강의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취지로 퀴즈 형식을 빌어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트 1, 즉 1부에서는 기상이변, 이상기상 현상을 소개하고 자연재해와 관련한 태풍 및 지진, 그리고 미세먼지를 통해 대기환경,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등 기후변화의 큰 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파트 1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최근 발생한 폭염 및 폭설을 중심으로 이상기상 현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5월 하순 60cm의 폭설, 바로 두 달 뒤인 7월 하순에는 폭염으로 6명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러시아에서도 130년 만에 38도씨에 이르는 이상한 고온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홍수 및 산불들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 바로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라는 최근의 기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베로호얀스키 등 올해 이상고온이 발생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타원으로 표시한 영하의 기온이 관측된 지역은 인근 아나데르스키라는 지역인데요. 이때 이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난방을 가동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더웠던 2018년을 되돌아보면 그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편차가 70도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의 기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후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지구가 생명활동을 하는 가운데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지구 밖 외기로 방출하여 평형, 즉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는데요. 산업화가 본격화된 1800년대 후반부터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이 지구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태양과 지구 간의 에너지 평형이 무너지고 지금의 과잉 상태가 되었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지구가 에너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적도와 극지방의 큰 온도 차이로 인해 제트기류가 지구 상층에서 거의 직선 운동에 가깝게 빠르게 순환하고, 이로 인해 주기적인 기후를 형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미 에너지 과잉 상태인 지구는 적도와 극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므로 인해 지구의 대동맥인 제트기류가 약화, 구불구불 뱀처럼 기어가듯 남북으로 큰 파동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제트기류의 북쪽, 즉 고위도에는 따뜻한 공기일까요? 차가운 공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차가운 공기이고 때론 눈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남쪽, 즉 저위도에는 따뜻한 공기가 놓여 있겠죠. 또 습할 경우에는 많은 비도 내릴 수 있고요. 앞서 보신 올해 러시아 이상고온 지역 및 눈이 내린 지역을 이렇게 관측된 제트기류와 겹쳐서 보면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한 곳은 유례없는 폭염, 바로 옆 지역은 계절에 맞지 않는 폭설, 홍수와 가뭄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상 현상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곧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는 말도 말이죠. 두 번째 주제로 태풍, 집중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는 현상과 그 추세에 대하여 과연 기후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역대 최장의 장마기와 맞물려 시간당 100mm 이상의 슈퍼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57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우리 수영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8월 초 침수된 광안리 해변의 모습으로 이러한 역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구례군 자원봉사까지 재해 가운데 인류애가 이루어지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바로 수영인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9월 초 5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이동 경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9월 3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시속 170km의 매우 강한 바람으로 부산 지역에 10여 명의 사상자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작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한 해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등 기후변화와 맞물려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연재해의 대표주자인 지진에 대해서도 간략히 되돌아볼게요. 바로 2016년 경주지진, 17년 포항지진. 아직도 포항 등의 이재민들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이젠 이런 학술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인정하실 겁니다. 이러한 재해와 관련된 태풍, 지진 등의 추세에 기후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기사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지면서 매우 강한 태풍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태풍이 8개 중 5개가 매우 강한 태풍이라면 미래엔 7개 중 6개가 매우 강한 태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프랑스 클라봉 오베르뉴 대학 연구진은 지구온난화가 지진 발생을 가속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각을 누르는 힘이 지역별로 바뀌게 되고 때문에 지각판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인 미세먼지에 대하여 그 위험성과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미세먼지는 당연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호흡기 질환은 물론 특히 사망에 이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광역시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라니요. 당연히 중국발 미세먼지도 한 몫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환경의 변화를 이해해야만 왜 그런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내릴 땐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가물게 되는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로 인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갈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죠. 또 다른 기상인자인 평균 풍속 역시 감소되는 추세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출량 감소로 인해 연평균 미세먼지의 농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오랜 기간의 무강수일 및 무풍일의 대기 환경으로 변화된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스모킹건이 되어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주 발생시키는 현재에 다다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파트 1의 마지막 주제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온이 오르면 아무래도 산불도 나고 가뭄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보금자리를 잃는 야생동물들은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 이동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자연히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바이러스를 공유하게 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파트 1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파트 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대표적 영화이죠. 2004년 개봉한 투마로우, 그리고 2019년 발간된 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보고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투마로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원인 및 배경이 되어 연출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세계적인 거장인 봉준호 감독의 2013년 설국열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두 영화 모두 기후변화의 종말은 빙하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정반대인 빙하기로 귀결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기후변화 종말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설이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실 자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의 최근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즉 과학적 연구에 의해 예측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별다른 노력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100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기온은 최소 3도에서 5.1도씨까지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노력이 가해진다면 2100년에는 3도씨 내외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함께 말해주죠. 역시 지구의 존폐를 가늠할 정도의 위협적인 온도 상승폭인 3도씨 말이죠. 이에 최대 배출 제한치를 적용하면 2100년에는 2.5도씨 내외의 상승을,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 강도에 따라 강한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는 2.2도씨 내외, 매우 강한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2도씨 아래로,
그리고 목표하는 1.5도씨 아래로의 기온 상승을 이루어내려면 극강의 제한, extreme limitation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제한 수준이죠. 위 보고서의 결과에 여러분들은 동감이 되시나요? 본 강의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저와 관련된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학부 및 일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06년도에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SCI 논문인 한국기상학회지의 2편을 비롯 총 14편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군복무도 5년간 성실히 이행하였고요. 최근에는 행안부 및 교육부 인정 자연재해 및 환경안전 분야의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감히 품절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고남이 어울리죠. 이렇게 보니 참 쉬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강사 이문호와 관련되어서는 믿거나 말거나 하셔도 되겠지만 과연 지금까지 살펴온 현재의 기후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믿거나 또는 말거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리며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